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더 뻐근하고 찬바람만 불어도 허리가 쑤시고 손발이 시려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겨울만 되면 유독 심해지는 이 통증, 많은 분들이 추우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하루 단 5분 집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치료하며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한방재활 치료를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만나온 한의사 박준서입니다. 대학 한방병원에서 15년 그리고 제한의원을 운영하며 25년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주사도 맞아봤고요. 약도 먹어봤어요.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니에요. 단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70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등이 굽어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셨고 걸음걸이도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원장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는 또 왜 이렇게 결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찰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분의 허리와 무릎, 어깨가 모두 따로따로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실로 연결된 인형처럼 한 곳이 당겨지니 다른 곳도 함께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군데만 매일 밤 5분씩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사흘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5분요? 그것도 사흘이면 된다고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아보셨을 텐데 고작 5분으로 나아진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제대로 된 곳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극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곳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물러댑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파스를 붙입니다. 어깨가 결리면 어깨만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한 곳이 틀어지면 다른 곳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기울면 건물 전체가 삐걱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통증의 진짜 원인이 있는 곳을 찾아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 부위가 바로 세 곳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쪽입니다. 이 세 곳은 우리 몸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허리가 휩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릎 뒤쪽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진 경락의 중심점이어서 여기를 풀어주면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함께 줄어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원장님 덕분에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70대에 오셨다가 80대가 되어서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 위에서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그냥 참고 지냅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체념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으니 좀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집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매일 조금씩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겪고 계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결림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릅니다. 무릎이 시리면 무릎에만 파스를 붙입니다. 어깨가 결리면 어깨만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실로 연결된 하나의 그물망과 같습니다. 한 곳이 틀어지면 다른 곳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과도하게 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무릎도 덩달아 뒤로 꺾이면서 시큰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어깨까지 뻐근해집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영호 어르신이 제 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50견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50견이라는 게 50살 전후로 어깨가 굳어지면서 팔을 들기 힘들어지는 증상인데요. 이영호 어르신도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면서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깨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허리랑 무릎까지 같이 아프니까 정말 답답해요. 약도 먹어봤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진찰을 해보니 정작 어깨보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이영호 어르신이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깨만 치료하지 마시고 허벅지 앞쪽을 매일 문질러 보세요. 허벅지를요? 어깨가 아픈데 왜 다리를 만져야 하나요? 당연히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기울고 그러면 등과 어깨도 함께 틀어집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부터 풀어야 가지도 편해지는 법입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대로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허벅지 앞쪽을 5분씩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문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사타구니 바로 위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 골반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릎까지 손가락을 천천히 쭉 내려오면서 딱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허벅지의 정중앙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좌우로 천천히 문지르듯이 풀어주세요.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치대듯이 말입니다. 한쪽 다리에 1분 정도,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처음 이틀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허벅지를 문질렀더니 어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팔을 들 때 전보다 덜 아파요. 일주일이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때 느껴지던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어깨도 편해졌고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한결 나아졌어요.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내 몸이 어디가 뭉쳤는지 스스로 알게 되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 안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허벅지 마사지의 힘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자세가 바르게 돌아오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사지하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허벅지를 살짝 데워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차갑게 굳은 근육보다는 따뜻하게 이완된 근육이 훨씬 잘 풀리거든요. 겨울철에는 특히 이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누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뼈를 누르면 오히려 멍이 들 수 있습니다. 항상 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억지로 아픈 걸 참으면서까지 세게 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벅지 마사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짧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그리고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온몸을 가볍게 늘려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고 다리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산책하듯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었다가 천천히 빼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마사지에 10분 걷기, 그리고 엉덩이 근육 조이기 운동.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지금은 매일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함께 하니까 효과가 배는 더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68세 박신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0대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허리가 점점 더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망설이시다가 결국 지팡이에 의지해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날 할머니는 허리를 거의 구부린 채로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식당 일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겠어요. 이 나이에 이러니까 정말 막막해요. 저는 할머니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살짝 눌러보니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허리가 아프시지만 발바닥을 매일 문질러 보세요. 발바닥을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만져야 하나요?
당연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는 반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도처럼 발바닥 곳곳이 각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러면 허리를 비롯한 여러 부위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박신영 할머니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자세가 힘드시면 발을 낮은 의자나 발판에 올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발바닥을 만져보면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생명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밑까지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 전체를 빠짐없이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발에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3번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작은 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려주셔도 됩니다.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 정도 크기면 적당합니다. 박신영 할머니는 매일 하루 2~3번씩 발바닥을 5분씩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허리를 펴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발바닥만 문질렀는데 허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식당 일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천연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통 성분이죠. 그래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자극을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너무 세게 누르면 다칠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상처 부위를 피해서 다른 곳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5분만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몸도 회복이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을 누르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조명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 무릎이 붓고 허리까지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60대 후반부터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죠. 선생님, 이제 걷는 건 포기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묵은 병이라 이젠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 뒤쪽을 살펴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뒤 오금을 하루 3번만 눌러보세요. 위중혈이라는 자리인데 여기를 풀어주면 허리까지 좋아질 겁니다. 할아버지는 큰 기대 없이 제 말대로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굽히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깁니다. 거기 움푹 들어간 중앙 부분이 바로 오금이고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부위를 2초에서 3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떼세요. 누를 때 숨을 천천히 내쉬시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이렇게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루에 2~3번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조명성 할아버지는 매일 잠자기 전 5분씩 오금을 눌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보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든 겁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무릎을 눌렀는데 허리가 먼저 나아지네요. 3주가 지나자 40년 동안 괴롭혔던 요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꿈만 같아요. 40년 묵은 병이 이렇게 나을 줄은 몰랐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금은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방광경락의 중심점이거든요.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릎 뒤에는 혈관과 정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 부기가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먼저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마사지하셔야 합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만 매일 조금씩 관리해 주시면 허리와 무릎, 어깨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입니다. 하루에 단 3분에서 5분만 부드럽게 문질러도 허리와 무릎, 어깨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통증의 근본 해결은 꾸준한 습관에서 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마치 식사를 매일 하듯이 이 마사지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면 역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이 그만하세요 라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뼈보다는 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자극하세요. 뼈를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근육입니다. 딱딱한 부분은 뼈입니다. 근육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근육은 따뜻한 수건으로 데운 후에 마사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할 때는 근육이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1분 정도 찜질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마사지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차가운 근육을 무리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세요. 숨을 참으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반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눌렀다가 뗄 때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령입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정도 하루에 2~3번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간 나실 때 점심 후에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골다공증이 심한 분,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시행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마사지했다가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사지와 함께하면 좋은 3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밤새 굳어 있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든 1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듯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관절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둘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샤워가 아니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좋습니다. 욕조가 없으시면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셋째, 짜고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짠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와 제철 과일이 좋습니다. 음식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마사지에 스트레칭을 더하고 걷기를 더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나만 하는 것보다 3가지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점검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허벅지 앞쪽을 뭉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 볼 때, 책 읽을 때, 식사할 때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신가요?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의자 높이도 중요합니다. 의자가 너무 낮으면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낮거나 같은 높이가 적당합니다. 높이가 맞지 않으면 방석을 깔거나 발판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세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굳습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거나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은 몸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마사지 방법이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영구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여러 임상 관찰과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꾸준히 자기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로또처럼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5분이 내일의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듭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허벅지 앞쪽을 1분, 발바닥을 2분, 무릎 뒤 오금을 2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답할 것입니다. 사흘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고요. 한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갖게 되실 겁니다. 통증 없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5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손과 5분의 시간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약보다 좋은 장수 식품 5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